천식 환자가요, 지리산에 폭포 밑에 갔더니 천식 증상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생각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위처럼 생겼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근도 있을 수 있고 콩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왜 항상 무라는 게 이용이 되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의학 박사 박찬호입니다. 오늘 되게 신비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몸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꼭 서양의학의 식품의학, 영양학 그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식품은 생태 일종입니다. 그죠? 생태란 말은 물, 바람, 습기, 땅, 동식물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의학을 우리가 좀 더 오늘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척박한 땅, 높은 산, 세찬 바람을 이겨낸 그런 식물들은, 약초들은 더 힘이 세고요, 더 운동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먹으면 우리 몸 좋습니다. 녹용도 시베리아에서 자란 녹용과 저기 따뜻한 뉴질랜드 이런 데서 자란 것과 비교해 본다면 훨씬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그런 사슴의 녹용이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마치 산삼이 인삼보다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운동성도 얘기할 수 있고요. 형상의학이라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것을 우리가 먹으면 또 도움이 되는 것들, 그런 얘기도 좀 오늘 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천식 환자가요, 지리산에 무슨 폭포 밑에 갔더니 천식 증상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천식 환자가 가지고 있는 호흡기에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산소라든지 음이온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아토피 환자가 한국에서는 해결 안 되던 것이 대자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뭐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시골 같은데 가 살더니 훨씬 좋아졌다라는 것도 생태의학의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데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환경에서 적응한 동물이나 식물을 이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습진이 많다 그러면 건조한 곳에서 자라면서 적응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산세베리아, 선인장, 다육식물, 얘네들은 낮에 습기를 싹 빨아들이는 단계예요. 우리 몸에 있는 습한 기운이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밤에는 산소와 음이온을 또 배출해 주니까, 그래서 산세베리아 같은 것은 공기 정화 효과도 있고 음이온도 배출하니까 침실에 이렇게 하나씩 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동기상구란 말씀 들어보셨나요? 동기상구, 동양의학의 한 이론인데요, 기운이 비슷한 것들이 서로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껍질을 우리가 먹으면 이 껍질은 피부나 장 점막에 작용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빈 구멍이 있는 것들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대나무가 통이 비었죠. 이거를 쪄서 그 수증기를 모아놓은 거를 중력이라고 하는데 대나무 기름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먹으면 막혔던 혈관을 뚫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나무가 식물이잖아요. 가공해서 먹는다 했을 때 혈관이 꽉 막힐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기를 먹었을 때, 고기는 단백질이죠. 그러면 또 근육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은 또 식품의학으로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호두를 까보면 호두 안에 씨는 어떻게 생겼나요? 꼭 우리의 뇌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견과류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 성분을 보더라도 오메가3가 많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생강을 먹으면 구토나 이런 걸 막아줘요. 요즘은 또 배멀미 약이 있지만 예전에는 생강을 좀 많이 먹고 배를 타면은 훨씬 소화가 안 되고 막 구토가 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근데 생강이 어떻게 생겼어요? 생강이 바로 우리 위처럼 생겼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근의 단면을 딱 잘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캐롯이라고 해서, 이 캐롯이 베타카로틴의 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의 색소 물질이, 항산화 물질이 바로 베타카로틴인데, 이 베타카로틴을 많이 먹으면 우리 눈 건강에 좋다는 게 익히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형상의학입니다, 이게. 그리고 토마토의 단면을 이렇게 보면 또 우리의 심장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실제 우리 토마토에는 붉은색 항산화 색소인 리코펜이 많이 들어있어서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의 심혈관 질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레드와인, 포도주를 먹으면 이건 포도로 만들었잖아요. 색깔이 마치 우리의 혈액 색상과 비슷합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만 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술을 드시게 된다면 레드와인을 한두 잔 정도 가볍게 드시면 좋겠고요. 수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수생. 물에 산다는 말은 뭐냐 하면 물에서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은 산소가 많지 않고 물의 어떤 환경을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좀 건조하다면 촉촉하게 해주고, 또 우리 몸이 좀 부어 있다면 소변과 땀으로 배출해주고, 물에 산다는 것은 물을 엄청 많이 머금잖아요. 그걸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포화 상태가 돼서 터지겠죠? 그래서 적당히 머물고 일부는 들어왔다가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수생식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모가 출산 후에 몸이 좀 붓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태아가 놀고 영양분을 공급받았던 양수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또 인체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는 그 인체 바다인 자궁을 잘 보호해 줘야 되는데, 물에서 잘 살았던 미역이라든지 잉어, 붕어, 가물치 같은 것들을 고아서 국이라든지 탕으로 산모한테 줬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미역은 요오드나 철분, 엽산, 칼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산모가 겪는 부종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또는 땀이라든지 그 다음에 혈액의 어떤 생성도 필요하잖아요. 상처 재생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데 상당히 적합한 것이 바로 미역입니다. 그래서 미역국을 싫더라도 며칠 동안 꾸준히 출산 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고래가 말입니다. 고래가 새끼를 어디 가서 낳았을까요? 네, 제가 뭐 출산하는 거 가서 이렇게 손잡아 주진 않았지만 고래가 미역밭에 가서 낳았습니다. 많은 문헌에서 나오고요. 고래가 포유류잖아요. 새끼를 놓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미역을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 나왔던 박종 청성잡기나 오주연 문장 전상고에서도 그런 기록이 소설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술독을 빼야죠. 술 많이 드신 분들은 몸에 정체된 습기인 술독을 빼야 되는데, 땀이나 소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뭐 드세요? 좀 매콤한 거 드시죠? 뭐 짬뽕이나 이런 거 신라면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매운 향이 잘 분산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덩굴 식물이 좋아요. 덩굴 식물 중에 칡이 좋다는 말은 뭐냐 하면, 칡이 어떻게 생겼어요? 칡은요 1년에 18m나 자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뿌리도 길지만 높은 데까지 덩굴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이 여기서 저까지 계속 올라가야 돼요. 올라간 것들이 또 내려오고 여러 가지 순환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붓기를 빼주고 해독도 시키고 막힌 젖도 나오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호박, 완두, 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에는 팥이나 호박, 완두를 써가지고 차를 만들기도 하고 푹 고아가지고 산모들한테 주기도 합니다. 꼭 출산을 안 하시더라도 몸이 붓기가 좀 심할 때는 덩굴 식물을 좀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여러분 또 소화 안 될 때 넓은 잎에 그런 채소를 드시면 좋은데, 왜냐하면 넓은 잎은 주로 어디 살아요? 더운 지방에 화렵수로서 많이 삽니다. 얘네들은 태양을 받아서, 태양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안 좋겠죠. 그런데 잎에 구멍이 또 많고 커서 수분 배출이 원활합니다. 물로 빨아당겨서 또 더우니까 또 우리가 마치 더울 때 얼굴에 무슨 스프레이를 뿌리듯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쌈밥을 먹으면 좋은 게 고기가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넓은 잎에 그런 쌈 있죠? 호박잎이라든지 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또 고추나 마늘, 식초는 뭐 이렇게 장아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먹으면 맵고 신맛이 있어서 기운을 흩어주는 역할까지 하니까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나무 잎, 연잎, 호박잎으로 만든 그런 음식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태국이나 이런 데 보면 또 각종 뭐 야자잎, 통밥이라든지 바나나 잎으로 싼 거라든지 그런 음식들이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드실 때, 짜장면 드실 때 같이 먹는 게 있어요. 바로 단무지라든지 동치미라든지. 여러분 치킨을 시키면 치킨 무가 나오죠. 그럼 왜 나옵니까? 아니 당근도 있을 수 있고 콩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왜 항상 무라는 게 이용이 되냐? 무가
소화를 잘 시켜주는데, 이걸 형상학으로 보면 이 무가 어떻게 돼요? 땅속으로 길게 뻗어 있잖아요. 모든 영양분이 이렇게 아래 위로 소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내려가게 하고 뭉친 걸 풀어주는 그런 소화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순무라든지 그런 것도 드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서양의학, 동양의학 이런 것들을 함께 보는 그런 생태의학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신비한 그런 뭐 밀, 산삼, 대나무 이런 얘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